저 어디 한번 읽어볼까? 자, 안녕하세요 썸머 언니. 올해 20대 후반이 된 시스터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20년 전 5살쯤에 저희 가족이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족 구성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은 부모님, 5살 터울의 언니, 저, 그리고 1살 아래 여동생까지 총 5식구입니다. 약 20년 전 저희 집은 IMF의 여파로 인해서 이웃집에 쌀을 동량할 정도로 굉장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어요. 어느 날 쌀을 동량하러 가셨던 부모님께서 새 것처럼 보이는 말끔한 꽤 큰 2층 침대 하나를 주워 오셨어요. 저희 집에는 당시에 제대로 된 가구조차 없었던 터라 어린 저와 동생은 앞으로 벌어질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우와 2층 침대다 신기하고 좋아서 그저 신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침대가 집에 들어온 후로 이상한 일들이 줄곧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살짜리 동생에게서 이상 징후가 많이 보였는데요. 당시 엄마와 언니, 동생은 1층 침대에서 아빠와 저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동생이 침대 밑에서 엄마 누가 두들겨. 엄마가 무슨 소리야 뭘 두들겨. 그러면 누가 침대 밑에서 쿵쿵쿵쿵 두들겼다고. 아니면 민정아 하면서 누가 자꾸 침대 밑에서 자기를 부른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이 그냥 꿈과 현실을 헷갈리는 거라면서 어릴 때는 원래 그렇다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집안일을 하고 계셨고 학교를 다녀온 언니가 저와 동생을 같이 놀아주고 있었죠.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동생이 침대를 등지고 앉은 상태에서 저랑 언니랑 셋이서 공을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거 알지? 다 해봤죠? 할 거 없을 때 바닥으로 공 떼구르르 서로 굴리는 거? 공 굴려가면서 주고받는 놀이를 했는데요. 놀다 보면 의뢰 그렇듯 누가 공을 더 빨리 굴리는가? 경쟁이 붙었고 언니가 동생에게 굴린 공이 아주 빠르게 침대 밑으로 깊숙이 굴러 들어갔습니다. 또 6살 어린 동생한테 또 공 좀 세게 또 던졌나봐요. 빨리 던져보겠다고. 침대를 등지고 앉아있던 동생이 공을 주우러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갔고 금방 나올 줄 알았던 동생은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그대로 침대 아래에 엎드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동생이 장난치는 줄 알고 짜증난 언니가 야 빨리 나와, 빨리빨리 안 하면 언니 안 한다 재촉을 하자 침대 밑에서 동생이 언니 머리카락을 안 놔주잖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언니랑 제가 동생 다리를 한쪽씩 잡고 바깥으로 끌어당겨 봤지만 침대 안에 들어간 동생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린 상태로요. 이쯤에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침대 프레임에 머리카락 낀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침대는 성인 여성이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남을 정도로 침대 다리가 굉장히 길었고 또 원목 침대라서 철제 프레임처럼 머리카락이 끼는 그런 구조도 전혀 아니었어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와 언니는 엄마를 불러왔고 엄마가 동생을 끌어당겨 봤지만 역시나 울고 있는 동생은 쉽사리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 크고 나서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그때 동생이 침대 밑에 이렇게 막 껴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빨리 내 딸 저기서 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는 동생 다리를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셨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막 동생을 끌어당긴 거예요. 3번, 4번 반복해서 외우자 거짓말처럼 동생이 스르륵 빠졌습니다. 동생을 빼낸 엄마가 바로 저희 세 딸을 이웃집에 맡기고 그날 밤 아빠가 일을 마치고 오시자마자 침대를 원래 가지고 왔던 그 원래 자리에다가 가져다가 놓으셨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점은 엄마는 무서워서 침대 밑에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밑에를 봤는데 동생이 원래 자고 있었던 침대 자리 있죠. 그 자리만 침대 밑바닥이 거먹게 그을린 듯한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동생은 워낙 어렸던 터라 그날의 느낌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안에 있었던 게 도대체 뭐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아주 까맣게 탄 사자가 내 머리카락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다고. 근데 당시에는 아기가 4살이니까 귀신인지 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어떤 까만 사자 같은 게 있었다고 인식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동생도 커서 얘기를 하면 그때 생각해보면 사자가 아니라 머리가 막 이렇게 시꺼먼 머리가 거의 막 떡이 지다 못해서 막 산발된 것 같은 머리가 이렇게 된 귀신이었던 것 같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한대요. 먼 흐릿한 기억 속에서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저는 침대 밑에서 한 움큼 빠져 있었던 동생의 머리카락만큼은 아주 선명히
소름 끼칠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취신으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물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절대 함부로 줍지 말라고, 뭐가 붙어 있을지 모른다고 써주셨는데요. 아니 실제로 동생 머리카락이 이만큼 빠졌대. 너무 무서운데? 동생이 들어가서 지 머리를 막 잡고 있었을 리는 없잖아. 그리고 고작 해야 4살인데 엄마랑 막 언니랑 다 막 나오라고 막 낑낑대면서 빼는데 빼지지도 않을 수가 있냐고. 머리 빠진 게 슬프네요. 요즘 탈모 때문에 머리카락 예민해.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노화가 진행되신 분들이나 그렇고, 이제 4살 때는 재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머리는 금방 자라지 않았을까. 이 사연 이름은 뭘로 할까? 침대 및 검은 사자. 헉, 사자가 아니라 저승사자였던 거 아니야? 자, 2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썸머님.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이건 제가 이사 오기 전집에서 겪은 일인데요. 당시에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가 약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강박인지는 몰라도 등교가 8시 40분까지인데도 빠르면 5시 혹은 6시쯤 가족 모두가 잘 때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보통 씻다 보면 6시 반 정도에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때쯤이면 엄마가 깨셔서 항상 저랑 제 동생 물통 챙겨주시고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게 잘 잤어? 뭐 이런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4남매라 엄마가 아침 식사 등교 준비까지 해주시려면 그때 일어나셔야지 준비가 되셨거든요. 참고로 저는 겁이 겁나게 많아요. 공포영화 같은 거 볼 때 갑툭튀가 나오면 그 똑같은 영상을 여러 번 봐도 그 여러 번 다 비명을 지르면서 놀랄 정도로 공포감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씻을 때마다 화장실이 조용한 것도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항상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 영상이나 그 멤버가 부른 노래들이 담긴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씻습니다. 그럼 뭔가 고요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깨져서 좀 안심이 됐거든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평소처럼 유튜브로 영상 틀어놓고 먼저 양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화장실이 좀 작은 편이라 문이 살짝만 열려 있어도 거울로 문이 열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영상이 멈춰서 다시 틀려고 이제 핸드폰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보려고 고개를 슬쩍 돌렸는데 거울 속으로 살짝 문틈이 열린 문이 보였습니다. 바깥은 어두우니까 그 검은 틈이 보이는데 그 사이로 잠깐 무슨 눈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봤나? 하고 일단 너무 무서워서 문을 급하게 닫았어요. 그 문을 다 안 닫고 문을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화장실 문을.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내 동생도 되게 비슷한 걸 겪었거든요. 제 동생도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잠깐 나왔는데, 얘도 오히려 무서우니까 화장실이 혼자 있는 게 밤에 밖은 껌껌한데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일을 보다가 문틈을 이렇게 봤는데 누가 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얘가 비명을 질러서 우리 가족들이 다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무서워서 문을 살짝 틈을 열어놓은 걸 수도 있어. 혹시 무슨 화장실에서 무슨 일 생기면 밖에 엄마 아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눈 같은 게 보였어, 문틈으로. 그러면 문을 닫아버릴 거야? 나 같으면 오히려 열 것 같은데? 뭐야? 하고. 사람마다 다른가 봐.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은 문을 닫을 거야? 갑자기 궁금하네. 안 그래도 제가 겁이 많은데, 아니 방금 뭐지? 갑자기 막 귀신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일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비몽사몽해서 잘못 본 거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마저 씻고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근데 집 불을 다 끈 상태로 엄마가 화장실 바로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여기 서 있어? 진짜 깜짝 놀랐잖아 하는데, 엄마가 그대로 서 있는 상태로 저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순간 방금 화장실 문틈에 보였던 게 엄마 눈이었나? 생각나서 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켜가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화장실 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 대답도 안 하고 표정도 없이.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엄마를 피해서 거실에서 자고 계시는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를 깨우다가 무심코 엄마 있는 쪽을 다시 이렇게 돌아봤는데, 엄마가 화장실 문 보고 이렇게 서 있었잖아. 근데 이제 몸만 이렇게 돌린 상태로 본인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아빠를 깨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행히 아빠가 깨셨고, 아빠가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 앞에 엄마가 그냥 저러고 가만히 서 있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화장실 문을 보더니 뭔 소리야, 문 앞에 아무도 없는데? 라고 말하시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빠의 말에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니 진짜 엄마는 없었고, 주방 쪽에 있는 간식탁에서 엄마가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엄마 방금 저기 화장실 앞에 서 있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 엄마가 집불을 켜면서 아니? 깜깜하게 왜 이렇게 다 불을 끄고 있어? 무슨 화장실이야? 나 방금 일어났는데? 라고 말하셨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묻는 엄마 아빠 말에 그냥 대충 저도 너무 무서워서 아니야 하고 그냥 급하게 방에 들어가서 불을 전부 다 켜고 평소보다 많이 이른 아침 6시 50분에 빠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 굿럭. 난 일단 등교할게. 엄마랑 잘해봐. 그 이후로는 도저히 그 시간에 못 씻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오랜만에 주말에 또 아침 6시에 깨서 아무 생각 없이 정수기 앞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우리 시스터가 그날 이후로는 항상 방문을 꼭 닫는 습관이 생겼대요. 그래서 분명히 나왔을 때 내가 방문을 닫고 나왔는데 대충 닫았나? 방문 틈이 또 요만큼 열려 있더래요. 그 상태로 멈춰 있는데 마침 화장실에서 동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굳어있는 저를 본 동생이 왜 그래? 하면서 저한테 다가왔고 제가 말도 못하고 그 문틈만 보고 있으니까 동생이 언니도 봤어? 라며 물었습니다. 그 물음을 듣고 당황한 채로 동생에게 무슨 말이야? 넌 뭘 봤어? 하니까 언니 나도 문틈으로 그 눈 본 적 있다면서 자기도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저에게 말해줬는데요. 동생이 본 건 더 이하네. 저는 평일에 좀 새벽에 깨는 스타일이면 동생은 주말에 좀 일찍 깨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동생이 이날도 새벽에 깨서 과자 같은 걸 찾으려고 주방에 갔는데 제가 주방에서 동생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평소에도 동생을 자주 놀리는 편이라서 그냥 제가 또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가뿐히 무시하고 과자만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뒤를 이렇게 힐끔 다시 봤는데 제가 그대로 주방에 서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방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이상한 눈 같은 게 살짝 보였대. 이렇게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 눈을 분명히 봤대요. 근데 동생이 뭐야 하고 문을 벌컥 열어서 봤는데 눈은 없고 주방에 서 있었던 제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었대요. 동생과 서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방문을 닫을 때든 끝까지 꽉 닫고 닫혀있는지까지 이렇게 밀어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씻을 때도 5시, 6시가 아닌 가족이 거의 다 깨는 7시쯤부터 씻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그때 일은 저와 동생만의 비밀로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어요. 대체 그건 정체가 뭐였을까요? 뭐 다른 사연처럼 막 기괴한 귀신을 봤다던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가족의 모습으로 저희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문틈 귀신 썰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저도 막 사연 읽으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많은 귀신이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 가족인 척하는 귀신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가족 흉내 귀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되게 알고 있는 익숙한, 예를 들어서 막 엄마는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항상 다정하게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정색하고 앞에 서 있으면 그냥 그 사실만으로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엄마 내가 뭐 잘못했어? 어제 새벽 2시에 몰래 친구 만나러 나갔던 거 걸렸나? 이제 문을 활짝 열어야 하나 닫아야 하나. 그 옷장 이런 것도 동서양 막론하고 옷장 같은 거 문틈 뭐 이런 거는 되게 미국에서도 많이 있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은 꼭 닫으십시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 쪽으로 승부욕이 강했어서 중학생 때부터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며 늦게까지 영어와 수학학원을 다니곤 했어요. 그중 수학학원은 친한 친구랑 함께 다니는 재미로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편의점이나 근처 토스트 가게 같은 곳에서 식사도 하곤 했답니다. 당시에 그 친구와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 옆 라인에 살고 있어서 학원 셔틀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면서 수다 떠는 게 저희의 낙이었어요. 귀여워. 셔틀 기사님이 큰 길가에 내려주시면 저희는 아파트 샛길을 통해 지름길을 통해서 집까지 오곤 했는데요. 보통 학원이 밤 10시에 끝났고 집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정도였기 때문에 길은 엄청 어두웠고 원래 낮에도 통행하는 사람들이 적은 그 샛길은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샛길로 걸어오다 보면 벤치와 조그만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밤에도 가끔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담배 피시던 곳이라 별로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집 바로 앞에라서 둘 다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원 끝나고 항상 샛길로 가다가 그 정자에 앉아서 수다 떨다가 너는 너네 집, 바로 옆동이니까 우리는 우리 집 이렇게 헤어지고는 했대요.
그날도 뭐 별거 아닌 얘기로 낄낄낄 대면서 둘이 그 정자 앞까지 왔는데 웬 검은 파카를 입은 안경 낀 왜소한 아저씨가 구부정하게 서서 저희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저씨였어요. 그때 날씨가 되게 더운 편이었는데 되게 꼬질꼬질한 노스페이스 그 패딩을 입고 있었대요. 그 모습이 너무 기묘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옷도 본인 몸보다 훨씬 큰 사이즈라서 뭔가 어디서 주워 입은 옷인가? 할 정도로 뭔가 어색한 차림이었달까요? 처음엔 혼자도 아니고 옆에 친구도 있으니까 막 그렇게 크게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제는 불편할 정도로 가깝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냥 흘낏 보고 얼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을 텐데 당시에는 저희 둘 다 어린 중학생이었고 그 사람은 나이가 좀 든 아저씨라 그랬는지 그냥 뭔가 자리에서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저희에게 오더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더듬더듬 말을 하면서요. 주머니에서 꺼낸 건 파란 니베아 립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 좀 발라봐요. 이러는데 그 순간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기괴해서 그랬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참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 친구가 왜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키키 큐큐 유유유유유 하면서 막 모르겠는 말로 막 어버버버 거리면서 자기들한테 얘기를 했대. 이제 친구도 무서웠나 봐 그게. 그래서 둘 다 냅다 뛰어서 친구네 아파트 공동 현관까지 들어가서 계단으로 3층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혹시나 그 아저씨가 쫓아올까 봐 엘리베이터 기다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람은 우리 쪽으로 좀 따라오는 것 같더니 아파트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걸 보고는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이제 바로 자기 집으로 가면 되지만 저는 집에 가려면 다시 그 정자 쪽으로 가야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친구한테 야, 나 혼자 못 간다고 같이 가달라고 그랬더니 친구도 야, 그러면 나도 돌아올 때 또 혼자 와야 되잖아. 싫어. 싫다고 거절당했대. 자, 사실 그때 아빠가 집에 와 계실 시간이라 전화하면 데리러 오셨을 텐데 그냥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너무 무섭기만 했어요. 그래서 둘이 2층 계단에서 숨어 있다가 사람들 여러 명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친구에게 야, 나 간다 하고 후다닥 그 무리에 같이 섞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정자 쪽을 슬쩍 보니 그 아저씨는 역시나 사라지고 없더군요. 아무튼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화를 내시면서 나가보자. 그래서 엄마 아빠 같이 다 나가가지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그냥 결국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간 일입니다. 한동안 아빠가 마중을 나와주셨고 그날 이후로는 그 친구와 그 정자에서 가지던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그 립밤에 뭐 수면제라든지 그런 이상한 성분 같은 거 발라두고 둘 다 납치라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면 뭐 어쩔 뻔했냐라고 추측을 하셨습니다. 성인 남성이 여자 뭐 하나 둘쯤 제압하는 건 쉬운 일일 테니까요. 아무튼 무슨 의도였던 회상할수록 찝찝하고 소름이 돋는 기억입니다. 그니까요. 뭐 요즘 같으면 뭐 펜타닐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약간 조금 뭔가 정신적으로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아니 진짜 미쳤다고요. 테마트워킹 하려고 일어난 순간 끊겼어. 소리 들려요 여러분? 목소리? 다시 나오는 것 같아. 여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뭐냐고. 덥다 더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방송 안 좋으면은 빨갛게 뜨거든요. 근데 갑자기 빨강 노랑 빨강 노랑 원래 초록이어야 돼. 근데 빨강 노랑 빨강 노랑 빨강 노랑 혼자 막 바뀌더니 소프트웨어도 강제 종료, 유튜브 그 라이브도 강제 종료. 분명히 라이브를 켰거든? 그리고 나왔어, 내 화면에서는. 근데 채팅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뜨는 거야. 6일 전 영상이라고 뜬다고요? 아, 개무서워. 오맨의 저주야, 뭐야. 아니, 썸머님 사라지자마자 유튜브가 사바나 브이로그 추천해줬다고 귀신 나오는 호텔 영상? 아니, 그리고 어떤 시스터가 나한테
그 어떻게 끊겼는지 보여줬거든? 끊긴 화면이 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봐봐. 여러분들도 이랬나 봐봐요. 근데 이게 내 화면이었어. 이렇게 나온대. 개 무서워. 이게 말이 돼? 아니 끊겼는데 이렇게 나왔다고요? 아니 이렇게 무섭게 끊길 수가 있냐고요? 오 마이 갓. 의식하자. 오늘 안 돼. 오, 개소름. 그러고 보니까 다음 사연이 미국 귀신 사연이야. 미국에 사시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나 그래가지고 어머 미국에도 귀신이 있네 막 이랬는데 다음 사연 못 읽게 하려고 이 미국 귀신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자,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채널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영상 거의 다 보고 어떤 건 몇 번씩 본 캘리포니아에 20년 조금 넘게 살고 있는 아줌마예요. 때는 바야흐로 2007년 말 다른 도시에 몇 년 살다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은 지 몇 년 안 되는 비교적 새 아파트로 저희 애들이 그때 1살 반, 3살이었는데 이사 온 당일 새벽 1시에 둘이 동시에 일어나서 갑자기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밤새 토를 했어요. 저도 다음 날부터 며칠간 이 집에 이사를 오자마자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한 달쯤 후 그 포터리반이라고 가구 같은 거 소품 이런 거 파는 쇼핑몰이에요. 파더리반에서 누르면 소리 나는 인형을 애들한테 사줬었는데 제가 실수로 그 인형을 세탁기에 빨고 나서부터는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원래 누르면 웃음소리 다음에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소리가 원래 났었는데 그 세탁기에 돌린 후로 1년 넘게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1년이 훨씬 지나서 누르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던 인형이 혼자서 I love you 하고 연속으로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름에 꿈을 꿨어요. 사실 저희 집 마스터 베드룸, 그러니까 안방은 애들 놀이방으로 만들고 게스트 베드룸에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잠을 잤는데 꿈에 그 안방에 몰라보겠는 침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위에는 흰 쫄티 같은 걸 입은 딱 붙는 하얀색 그 티셔츠를 입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히스패닉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누군가가 저 여자 귀신이야!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 그 우편함에 수신인 성이 헤르난데스라고 그 이름 퍼스트 네임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일단 그분 프라이버시상 생략할게요. 수신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우편이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입자 살던 사람 중에 히스패닉이 있었던 거죠. 찜찜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또 가을쯤 꿈속에서 제가 어두운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어떤 아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야 귀신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어린 남자의 얼굴이 공마냥 이렇게 뒤집힌 채로 자기한테 팍 다가오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셨어. 자, 그러다 겨울이 되었고 2살 반짜리 아이는 놀이방 구석에서 레고를 갖고 놀고 있었어요. 이제 막 4살이 된 큰애가 화장실 같이 가달라고 해서 방에 딸린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저희 집에 애들이 갖고 노는 짐볼 같은 고무공 좀 큰 사이즈가 거실 반대편에서 지 혼자서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랑 그걸 같이 본 4살짜리 애는 엄마 저것 봐 하면서 빵 터져서 막 깔깔깔 웃는데 전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밤이라서 어두운 데다가 겨울이라 문도 다 닫고 있었는데 혹시 누가 들어왔던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 우풍이 들어오나? 하고 애들 손 붙잡고 이렇게 창문을 하나씩 확인을 했는데 그 어떤 창문도 열린 것도 없었고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꼼꼼히 체크했는데 당연히 없었습니다. 흑흑 제가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렸더니 애 귀신이 있는 집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빨리 이사 나가는 게 수라고 해서 1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 먼스 투 먼스로 그러니까 매달 다달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달 끝나면. 그걸로 이제 돌려놓고 집을 알아봤어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계약할 때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뭐 계약금 문제라든지 뭐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몇 달이 딜레이가 됐는데 결국에는 가까스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 집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래도 별일은 없고 아마 귀신이 장난치기 좋아하는 귀신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헤르난데스 씨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던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애도 거기서 있었고 막 그랬던 게 아닐까? 아무튼 미스테리입니다. 무슨 일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 다음 사연도 진짜 이상해.